이수들 한번 보죠. 격동의 11월 맞습니다. 예, 이제 12월 오늘부터 시작인데 정말 이게 산타랠리 제목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은? 네. 일단 산타랠리는 일단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그 다음 해를 앞두고 펀드 그 종목들을 이제 재조정할 때 리밸런싱 할 때 일단 그때 랠리도 많이 오고 또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제 할인 행사들도 많기 때문에 뭐 소비도 진작되고 해서 이제 보통 산타랠리라고 부르긴 하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보면 수익을 가장 잘 내려면 12월 달에 사서 1월 달에 파는 게 가장 수익률은 높습니다. 역대, 높게 나온다고요, 역대? 네, 1월 달이 가장 그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12월, 1월 이렇게 살아? 네. 그래 12월에 사서 1월 달까지 가져가고 네. 좀 밀어라. 아, 네, 근데 그래요? 지금 일단은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11월이 왜 격동이었냐면 사실 뭐 AI 버블론 금리 인하 뭐 환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좋을 게 없었죠. 근데 12월 달에 그게 뭐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산타랠리가 올까?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신 모양이네. 뭐 오면 좋고 뭐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그런 아니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이사님 네. 위치에서는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저는 뭐 올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뭔데? 코스닥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 여기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CME 거래소, 시카고 이게 선물 거래소죠? 미국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어떤 사고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그렇죠. 사건이 좀 발생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CME는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 상품거래소라고 하기도 예, 합니다만은 상품거래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거 데이터 센터. 예, 이제 냉각 문제로 이게 사실 48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먹통이 돼버려서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배상도 좀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 이제 냉각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렇죠. 관심 받을 확률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얘기가 될 테고, 그죠? 일단 좀 크니까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삼성공조나 삼성공조. 그다음에 뭐 GST 뭐 GST. 이런 게 삼성공조는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근데 네. 뭐 인터쿨러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냉각 관련주도 오늘 시초가가 너무 높지 않으면은 한번 좀 네. 단기 거래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쎄요. 재료가 예. 상당히 좋은 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여쭤봤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한 거. 내년은 코스닥 이익 증가율이 코스피를 앞지른다. 네. 이익 증가율이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이익 이제 코스닥 전체는 아니고요. 그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이제 50% 정도가 이익이 늘어날 거로 이제 어우. 거래소는 지금 40%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이제 전체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한마디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50%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 어떤 뭐 데자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 얘기들 많이 해요. 네, 한번 첫 번째 이슈로 자리 먹게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연내 차기 연준 의장, 예, 지명 전망. 사실은 이제 내년 6월이 마무리이긴 한데 5월 정확히는 5월 15일이 예, 이제 예, 5월이에요. 네. 마무리이긴 한데 5월 15일이라면 사실은 뭐 사실 4월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연말에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연준 이사들은 이제 임기가 14년이 그렇죠. 보장이 돼 있고 의장 같은 경우는 4년에 보장이 돼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는 후보가 한 5분 정도 되는데 케비네스, 베센트, 그 다음에 윌러 네. 또 있어요? 기억은 잘 안 네, 납니다. 지금 맞아. 아는 많이도 분들 다 나왔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 해시 그 뭐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죠. 국가경제위원장. 백악관 예. 경제자문위원장이요. 그분이 가장 좀 그 유력하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죠. 12월 달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서 파월한테 그냥 중간에 나가면 안 되겠냐. 그 의도인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의장이 임기를 안 채우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이제 쪽 사람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빨리 지명이 되면 어차피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요거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해외 주식 투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92%가 수익률 얘기는 아니고 아니고요.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작년 대비해서 늘은 거긴 한데 이제 지금 해외 주식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서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 대비 국민연금이 50%가 더 매수량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학개미도 어떤 뭐 해외 주식을 많이 사고는 있지만 괜히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얘기죠. 짐을 여기다 네. 지우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서학개미보다 50%더 많은 어떤 올해 18조 원, 10월, 11월 달에만 18조 원을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128억 달러 정도. 네. 근데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들보다 더 훨씬 많이 샀다. 이렇게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환율 문제가 자꾸 뭐 미국 주식을 사내 마내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네.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긴 한데 왜 서학개미들이 뭐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느냐, 뭐 국민연금이 왜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느냐, 이게 사실은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 정책 당국자들이긴 하거든요. 구은철 부총리도 그렇고 이창현 총재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왜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되느냐,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야 되느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머니무브가 부동산에서 그 주식으로 가는데 그 주식이라는 게 국장이 아니라 미장이라고 그러면은 머니무브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그래야지. 이게 약간 본질이 전도된 그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소모적인 쓸데없는 논쟁인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2017년에 진짜 무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일단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그래요? 드릴 일단 텐데 요거부터 보죠. 네. 사실 이게 모 언론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거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는 좀 확실하게 뭐 뭔가를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안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8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3.7% 정도 오를 정도로.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코스닥에서 사실 1조 원 넘게 사고 파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거든요. 드물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바이오 쪽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 바이오가 역시 대장주 노릇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닥 시장을 왜 봐야 되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왜 강세인지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그 대책에 나올 내용들이 대충 좀 정리가 된 건데요.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 세제 혜택 강화 등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이 커서 지금 이제 거래소는 금요일에 떨어졌고 코스닥은 올랐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 3천만 원을 이제 펀드에 돈을 넣으면 3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5천만 원으로 늘려서 이거를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늘리겠다.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연기금 투자 비중을 뭐 3%에서 5%로 안팎에서 좀 확대를 좀 하고 150조 국민성장펀드 활용 150조에서 10분의 1인 15조 원 정도는 직접 지분 투자를 중소기업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그쵸. 하면은 상당히 뭐 어떤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제 혜택,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네. 그렇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2017년도를 왜 2017년도에 지금 데자뷰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2017년도 주봉입니다. 요게 이제 11월 2일 날 정확히 2017년도 11월 2일 날 요때쯤에 이제 코스닥 대책이 발표가 돼서 시장 전체가 33%가 한 두 달, 세 달 동안 33%가 올랐거든요. 2017년도 11월 2일 날 발표된 코스닥 정책을 좀 보면 코스닥 세제, 금융지원 확대, 코스닥 상장 요건 전면 개편, 코스닥 자율성, 독립성 제고.
딱히 어떤 뭐 올릴 것 같은 느낌의 어떤 재료들은 아니긴 했었습니다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그 전에도 좀 약간 오르고는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확히 발표가 되고 나서 일봉으로 보면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주봉이니까 시장이 30% 이상 올랐다라는 것은 종목들은 뭐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겠죠. 네. 그 두세 달 동안 두세 배의 급등한 종목들도 꽤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혹시 무슨 섹터가 잘 나갔는지 기억나세요? 2017년도에 딱히 기억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게 확실한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주도 섹터가 없었다면 다 이렇게 그냥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글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바이오가 센데 코스닥 쪽에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때 분위기는 제가 이제 다 기억이 나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중소형주들이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좀 약간 미들급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한 1조 전후? 1조보다 좀 약간 아래고 약간 아래? 5천억 5천에서 정도 1조 사이? 예,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뭐 좋은 성과를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계 러셀 2000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중소형주들만 따로 모아놓은 네. 건데 다음 장 그쪽은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사실 미국 제가 이제 바이오를 굉장히 강조를 드린 이유도 미국 쪽에서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이게 이제 러셀 2000 지수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지금 오르고 있는 속도로 보면 일봉입니다. 오르고 있는 속도로 보면은 나스닥이나 뭐 반등하는 세기가 러셀 2000은 참고로 이제 그 중소기업들 좀 2,000개를 모아놓은 걸 이제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S&P나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러셀이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최근에 일단 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이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미국에서 분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러셀 2000 지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랑 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무리를 하면 코스닥이 만약에 종합대책도 나오고 저렇게 실제로 얘기 나오는 대로 자금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사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거다. 코스닥은 물론 거래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수가 좀 안 좋아도 좀 약간 움직일 종목군들은 움직이는데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안 좋으면 올라가려던 종목군들도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중요한데 코스닥에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뭐 한 두 개밖에 없겠죠. 뭐 바이오하고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 2차 전지가 분위기를 좀 만들면서 한마디로 좀 캐리를 좀 하드 캐리를 하면서 2선, 3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분위기 타서 그동안에 이제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좀 약간 기지개를 피는 그런 느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뭐 리포트라든가 뭐 블로그나 텔레그램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면 바이오가 일단 제일 많고 로봇주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 얘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숨겨진 로봇주들이 좀 하나하나씩 좀 발굴되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로봇주들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네. 숫자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오르면 차익 실현을 좀 해놓는 게 가장 좋은 어떤 그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로봇, 그러니까 바이오 2차 전지 이게 이제 대장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로봇, 반도체 소부장, 뭐 그 정도. 로봇은 저는 한 3, 4년은 끌고 갈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막 출렁거리더라도. 네, 네. 아유, 근데 그거 견디기 쉽지 않죠. 근데 바이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자, 이제 오늘 관심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져오셨는데 네. 이거 배당 때문에 가져오신 네. 건가요? 얼마 전까지는 현대 엘리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제 종목
이름이 6글자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라고 이제 표현돼서 이제 엘리베이터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파트 한 20년 넘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교체 교체.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실적도 좋지만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갖고 왔는데 일단 지금 자본준비금 3,072억을 이제 전액 감액을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돌려놨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배당 때문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빌딩이랑 이제 현대무백스죠. 지분 판 것도 이제 100% 다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배당 나올 때 뭐 한 4% 5%만 되더라도 엄청난 그 고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정도 주가 기준으로 지금 배당률이 특별한 일 없으면 14%, 17%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4,500억에 이제 4억을 매각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이 부분 내년에 대부분 배당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거라고 이제 사측에서 좀 밝힌 부분이 좀 있고 2030년도에 입주 목표인 35,897가구 13개 선도지구 2030년도에 입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다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 물량 전체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도 올라가고 네. 근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시장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뭐 대북주 뭐 이런 걸로만 좀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실적 정말 좋은데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14%에서 17% 수준이라는 점은 뭐 너무 서프라이즈한 이제 배당률이고 실적도 올해 내년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차트 보죠. 차트 잠깐 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엘리베이터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사실 외국계 뭐 티센크루프인가요? 뭐 네. 이런 데랑 비교해봐도 뭐 실적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을 보니까 일단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이 갑자기 확 사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상향에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도 모자라지 않는 기업인데 너무 지금 최근에 횡보하고 시장 좀 흔들릴 때 좀 약간 급락도 나왔고 그러게요. 뭐 보통 얘기는 N자형 패턴 만들고 있는데 기관 수급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요 이제 급락 나온 부분도 이제 기관 매도로 이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보실 필요 없고 기관 수급만 보면서 배당만 생각해도 사실 지금 뭐 굉장히 딥밸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싼 편이긴 합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배당도 굉장히 많이 하는 종목들이 좀 잘 주가도 좀 꾸준히 우상향을 해줘야지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를 좀 하고 그러는데 좀 그렇고요. 근데 이 회사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요? 뭐가 있습니까? 대주주들 뭐 돈 필요한가요? 배당을 네.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네. 건물 판 거 가지고도 내년 배당 미리 준비한다고 그러고. 배당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 회사도 성장을 계속 해나가려면 뭔가 좀 투자도 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R&D나 이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거가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연말에 또 배당 관련된 관심들도 많은데 한번 잘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